네, 이번 토너먼트 리포트 이야기는 지난 10월 13일에 있었던 정규 오전 이야기입니다. 이번 정규 오전은 지난 정규 사전이 끝나고 넉 달 만에 열리는 정규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전의 어떤 연속성 같은 거는 상당히 없었고, 한 달 전에 있었던 오픈전 데이터는 제법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국제전 경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위가 그때에 비해 조금 올랐고, 오르는 수위를 따라서 들어온 베이트 PC가 쉘로우에, 그리고 그런 나무나 숨을 쉬는 곳에 제법 있을 거다라는 추측을 갖고 연습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전날 연습 때 챙겨간 채비들도 뭐 스피너 베이트라든지 아니면 크랭크 베이트라든지 좀 제법 크기가 큰 빅크랭크라든지 가을에 늘 항상 사용하던 또 스틱 베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수위가 막판에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본류 초입에 있는 그런 고뿌리들을 공략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딥낚시를 할 수 있는 메탈이라든지 알라마라든지 드랍샷도 이제 무거운 싱커를 이용한 드랍샷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거운 싱커들을 제법 챙겨서 운동을 향했습니다. 전날 연습을 해보니까 연습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아침에 끼는 안개였어요. 아침에 안개가 엄청 진하게 꼈었거든요. 그래서 배들도 연습에 바로 출발하지 못할 정도로 안개가 진하게 꼈었고, 그리고 연습 때 몇 가지 알게 된 사실이 본류 쪽에 인접한 그런 작은 고뿌리들에서 쉽게 나오던 작은 사이즈의 베스가 지난 경기 때처럼 많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고기들은 못 낚겠구나, 어디에 있을까 해서 찾아봤던 곳들이 지난 경기 대비 조금 수심이 더 깊어진 스트럭처들,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기가 제법 있는데 그 고기들이 다 잔챙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라마 리그를 내려보면 톡톡톡 치기만 하고, 작은 웜채비로 내려보면 톡 하고 물고 나오는 고기들이 다 뭐 키퍼는 생각지도 못할 20cm 전후의 고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기들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얕은 쪽 쉘로우를 들어가 봤는데 정말 전 경기와는 너무나 다르게 수위가 지난 경기에 비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얕은 곳에 고기가 너무 없어서 이거 좀 문제가 생겼다, 얕은 곳에 낚시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건이 좋은 데는 있겠지 라고 해서 한 군데를 찾아놓고 그리고는 연습을 마쳤어요. 그리고 토너먼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침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안개가 너무 짙게 껴서 일찍 출발 안 시켜줄 것 같은 거예요. 출발하더라도 왠지 가이드 출발할 분위기에 아침 전략을 생각하느라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쉘로우에 생각보다 고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본류하고 인접한 곳들도 생각보다 낚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가이드 출발을 하게 되면 다 근방에서 낚시하게 될 텐데 번호도 빠르지 않았고 뭔가 마음대로 돼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런 가을에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번호가 빠르지 않아서 제가 생각했던 삼산골보다는 가이드 출발을 하게 되면 주진기 앞으로 가서 낚시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죠. 19번 이영선 프로님 넘겨주세요. 이영선 프로 출발. 가이드 출발. 가이드 출발을 하게 돼서 배를 위로 틀어서 삼산골을 포기한 채로 그냥 주진교로 갔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사람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제 앞에 한 분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상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참 다행스럽게도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주진교 예전 구도로 무너진 자리보다는 그 안쪽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안쪽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에 나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불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스틱 베이트를 천천히 던지면서 야마토 스펙2를 던지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웬일로 입질을 한번 탁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 되게 큰 거예요. 올라와라. 그렇지. 한 박혔어. 저 나무에서 물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무 위에서 고기가 한번 입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쉬움이 좀 남았지만 포기를 하고 본류 쪽에 있는 그 도로 무너진 쪽에서 몇 번 캐스팅을 하고 그냥 빠져나와요. 거기가 기억이 좋았거든요. 지난 오픈전 때 한 달 전에 있었던 대회에서 거기에서 고기를 2마리 낚아서 좋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던져봤지만 역시 입질은 없었어요. 뭐야 이거? 잔챙인가? 그리고 삼산골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트롤링 모터로 다녀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삼산골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낚시들을 해보는데 입질은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생각한 게 맞더라고요. 얕은 곳에 베이트 피쉬가 생각보다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물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들마다 다 캐스팅을 해봤지만 딱히 반응이 없었고 결국 미련을 버리고 내 낚시를 하자 라는 생각이 드는 8시가 찾아왔습니다. 협회에서 8시에 사인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8시에 OK 사인이 떨어졌고 OK 사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저도 화류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향한 곳은 어제 내가 아침에 일찍 들어올 수 있다면 여기 꼭 와야지 라고 생각했던 주계 끝에 물 나오는 주계 막창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제가 어제 돌아왔던 얕은 곳들 중에 끝창 중에 가장 고기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피딩도 좀 있었고 지금 제가 메고 있는 여기는 별론데 저 끝에 물이 지금 나오거든요. 콸콸 나와요. 콸콸 여기는 그래도. 근데 빙어가 아주 작은 빙어를 몰아놓고 사냥도 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어제 그렇게 저 큰 고기까지 눈으로는 봤거든요. 지금 이 시간대 좀 이른 시간에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지연 출발이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매년 가을 때마다 한 마리씩은 걸었던 곳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를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거의 대부분의 그런 여건이 좋은 샬로우를 다 들어갔었는데 거기에만 베이트 피쉬가 제법 있었거든요. 그 포인트가 예전에 제가 이런 가을에 첫착 포인트로 삼았다가 고기 걸고 프로그램을 제법 좋은 고기 걸고 떨군 곳이기도 했고 전날 연습 때에도 거기에는 베이트 피쉬가 제법 있었어요. 피딩하는 배스도 눈으로 보일 정도로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때리는 배스들의 크기가 어느 땐 작고 어느 때 제법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대에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거기 제일 먼저 도착을 합니다. 제일 먼저 도착을 해서 낚시를 해봤어요. 저크베이트 사용해보고 크랭크베이트 사용해보고 가버터로 스틱베이트도 사용해보고 하는데 딱히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를 못 낚아내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종합 성적이 5등 6등에 걸쳐 있었거든요. 동률인 선수도 있고 이래서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가을이 혹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한 마리만 붙이면 5등을 하지 않을까,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뛰는 경기라서 한 마리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30cm 한 마리라도 낚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나오려다가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숙이 에라 걸려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버즈베이트를 딱 캐스팅을 했는데 버즈베이트가 그 풀을 딱 벗어나는 순간 퍽 하고 한번 물어주길래 저는 너무 좋았었습니다. 사실 너무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고기는 아니었어요. 참. 많은 기대를 했던 주계를 벗어나면서 좀 잡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못 낚아낼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고기 포지션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많이 틀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주계를 나서는 참에 제가 늘 보수일 때 고기를 많이 낚았던 주계 속에 있는 짧은 직벽이 하나 있거든요. 직벽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계획이 없던 곳인데 거기서 배를 세워봤어요. 세워놓고 나서 낚시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생각보다 깊은 수심에 있는 고기들을 쉽게 물어준다라는 거였어요. 9m 정도를 보고 낚시를 하면 그 직벽이 원래 그렇게 수심이 깊은 곳이 아닌데 안동이 워낙 고수이다 보니까 그 직벽 앞에가 12m, 13m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벽에서 9m, 10m 정도쯤 오면 이렇게 평평한 구간으로 연결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직벽이 땅에 박혀 있는 곳이겠죠. 거기를 딱 공략을 하면 바로바로 물어주는 거예요, 고기가.
짠! 이런 친구들이 계속 건드나 봅니다. 그래도 이건 좀 커가지고 물어주는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아 작다. 조금 크던데 걸 때 느낌이 야, 니 4m에서 물어줘서 내가 기대했다 야. 크지도 않아도 너무 잘 나오니까 한두 마리쯤 더 낚아내면 30cm 한 마리는 붙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생각으로 고기를 계속 낚아냈어요. 하지만 없었죠. 예. 시어머니를 낚아내고도 고만고만한 고기들이 나오길래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잔챙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작은 크기의 고기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어떤 곳은 반응이 엄청 좋고 또 어떤 곳은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 반응이 좀 더 좋을 만한 물이 받치고 물이 흐름이 좋은 곳에 가서 지금 여기처럼 그런 곳을 찾아서 공략을 해보면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이제는 지류를 버리고 본류로 갈 거예요. 지류 쪽이 계속 물을 조금씩 빼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낚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후에는 확실히 길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끄트머리를 치는 낚시는 그만하고 본류에 있는 낚시를 할 거예요. 수심은 아주 얕은 곳하고 깊은 곳을 나눠서 쳐볼 건데 어제는 10m 쪽에 고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고기는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얕은 곳에 큰 고기들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얕은 곳과 아주 깊은 곳, 본류의 흐름이 좋은 자리들 위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생각나는 포인트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차곡차곡 돌았습니다. 그 여러 군데를 그렇게 돌다가 제가 도착한 곳은 주진교였어요. 다시 그 주진교 포인트가 다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원래 예전에 폭이 제일 좁았던 곳이거든요. 두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댐이 막아지면서 위에 큰 다리를 놨죠. 그래서 예전에 그 수몰된 도로가 실은 폭이 제일 좁아서 실은 거기가 물이 가장 잘 통하는, 물이 흐름이 좀 생겨나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수온도 아직 턴오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고기의 포지션도 깊은데 이런 구조물까지 있다면 정말 괜찮은 포인트가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10시 50분이요. 다시 주진교 도착해서 낚시를 하는데 그 포인트 안에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 나무 포지션이 조금 더 깊어졌겠죠. 왜냐면은 지난 경기에 비해 물이 좀 불었기 때문에 저 나무가 대충 이 정도 수심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무 주변을 이렇게 웜으로 천천히 지나오는데 거짓말 같은 입질이 한번 탁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운이 하고 챔질을 딱 했는데 나이스. 고기가 제법 괜찮았어요. 그래서 힘을 쓰는데 본능적으로 알았지. 이거 30cm 넘는다. 나이스. 예! 깊습니다. 엄청 깊은 데도 나왔어요. 한 7m? 그리고 그 고기를 랜딩을 합니다. 와,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뭐 고기 크지도 않고 30cm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고맘때에 나오는 그런 30cm들의 크기가 딱 600g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500~600g은 되겠다. 그러면 난 일단 피쉬는 아니야. 이 고기 꼭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기를 물칸에 담았습니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1년간의 그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거기서 낚시를 계속 하죠. 이로써 저는 다시 승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낚시 계속 하면서 좀 재밌는 일도 있었는데 아침에 거기 그 낚시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저희가 거기 첫 포인트로 들어갔었잖아요. 그 안개가 이렇게 있을 때 저는 워킹 하시는 분이 계신 건 줄 알았는데 철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슬쩍 봤는데 루어 같지는 않고 원투 하시는 분 같았는데 거기서 낚싯줄이 걸려 나오는데 원투 하시 낚싯줄이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고기인 줄 알았어요. 또 물었다고? 막 이러면서 꺼냈는데 고기라고 설마? 고기네. 미쳤네 이거. 나무 같은데?
고기 달렸는데? 빙빙 도는데 나무인데 느낌이? 야, 씨. 원투형. 원투형 이거 줄 뭐야 이거? 아니 원투형 몇 파운드 쓰는 거야? 원투형 오쿠마 200파운드 쓰는 거 같은데? 와 씨. 낚싯줄이 걸려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낚싯줄은 잘 회수해서 제가 잘 분리 배출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1시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대략 2시간 반 정도 남았죠. 본류 쪽에 저렇게 되는 급사면 들어오자마자 지금 한 마리를 낚아냈어요. 저 자리는 지난 경기 때도 고기를 낚은 자리이긴 하지만 온 이유가 있습니다. 좁아지고 흐름이 좋아지는, 댐이 다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좀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자리들을 물을 받는 자리라고들 하는데, 그 물 맞는 자리들을 한번 쫓아 들어가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수심이 꽤 깊었거든요. 한 7m, 8m 정도에서 물어준 것 같은데, 어제 봤던 고기들이 10m 조금 안 되는 9에서 10m 정도에 많이 보였던 걸 생각을 하면 그 고기들이 물어주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제 그런 고기들이 보였던 것들과 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물이 받치는 자리들, 그런 명당 포인트들을 좀 찾아서 깊게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한 마리 낚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지금 많은 선수들이 사실 다 지금 노피시 상태일 거예요. 오늘 고기 낚아오는 사람보다 못 낚아오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마리 탁 낚아놓으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저 30cm가 조금 넘는 저 베스, 정말 30cm면 베스 큰 겁니다, 여러분. 큰 거라고요. 맨날 오짜 이런 것만 유튜브에서 보여주니까. 이런 고기라도 한두 마리 더 붙인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비슷한 여건, 폭이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채널과 인접해 있다든지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는 그런 직벽들 앞에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캐스팅을 했어요. 하지만 입질은 없었죠. 안동이 모랑으로 빠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낚을 거라는 생각은 딱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여 년을 낚시해보면 가을에 안동이 그렇게 고기 마리수를 많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랑일 거고 마리수 많이 안 받쳐줄 건데 한 마리만 더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좀 커졌네요.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다. 25. 25도 안 될 것 같은데. 25는 됩니다. 딱 25네요. 진짜 기가 막히게 25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그 상황에 간다 하더라도 그거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끝나고 성적이 좋았던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적은 수의 포인트에서 고기가 나왔고, 작은 고기들을 계속 낚아낸 사람들은 리미트를 채웠고, 그런 작은 고기들을 많이 낚아낼 수 있었는데 큰 고기가 붙은 정남훈 선배님께서 시원하게 붙인 우승을 한 그런 경기 결과였어요. 네, 그렇게 한 마리 630g을 낚아서 15등으로 정규 오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선수라면 누구나 큰 고기를 5마리 들고 와서 1등을 하길 바라지만 방법이 뚜렷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선택을 했던 것들을 수행을 해서 낚아온 고기였기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도 낚아온 것 자체에 충분히 만족을 했어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건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이 한 마리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좀 들었죠. 다행히도 종합성적은 5위로 마무리를 돼서 올해도 시상을 하게 됐지만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연초에 실수했던 것들, 1라운드에서 고기를 낚아냈으면 어땠을까. 물론 1라운드에 고기 낚아온 사람이 워낙 없었죠. 3명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 4번째 사람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4등인 정수민 선수와는 점수 차이가 정말 1점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전 때 그
그 마지막에 거의 2시 다 돼서 죽은 그 고기를 살렸다면, 혹은 조금만 욕심을 덜내서 그렇게까지 힘줘서 랜딩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늘 그런 거지만 이렇게 아쉬움 속에 마지막 5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프로토너먼트 선수 이영근의 2024년 정규전은 끝이 났습니다. 동합 5위라는 제법 괜찮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5등이라는 성적이 상당히 잘한 거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 아쉬움도 많이 남아요. 많은 분들이 토너먼트 리포트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더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실수들 때문에 경기 결과가 그렇게 그르치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너먼트 리포트를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다른 콘텐츠들에 비해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콘텐츠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물론 토너먼트 리포트는 계속 가겠지만 더 잘하면 보는 분들도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기다려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에도 그리고 후년에도 계속 가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2025년에도 멋진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예!